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유자적 여행 충무네유. 들꽃이 만발한 목장에서 싱그러운 추억들이 기다립니다. 그림 같은 풍경 안에서 인생샷을 남겨보고요. 보찜을 메고 장터를 누비던 조선시대 보부상의 삶을 만나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6월인데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저와 함께 인생샷 건지는 여행 충남 예산으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예산군 고덕면에 자리한 목장. 총면적이 100헥타르 30만 평에 달하는데요. 한국 낙농업의 태동기를 할 수 있는 1960년대 이 목장도 탄생했습니다. 국내 최초 낙농 체험 목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죠. 여기는 무슨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 귀여운 조형물들이 먼저 반겨주는데요. 어디부터 봐야 되나 고민하는 그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다들 모여 계시지? 아버님,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계신 거죠? 조금 있으면요, 재밌는 거 타고 구경을 쫙 할 겁니다. 처음 타보는 건데 네. 좀 기대돼요. 어떤 느낌일까? 날씨도 좋고 초록이가 초록초록 빛나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차례대로 올라타는 이것, 바로 트랙터 열차입니다. 농사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랙터가 이곳에선 교통수단으로 변신. 남녀노소 인기 만점입니다. 재밌어? 아이가 이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하기만 했는데 오늘 타니까 너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덜컥거리는 버스 타는 것처럼 애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경운기 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덜컹덜컹 흔들리는 트랙터 열차, 목장 곳곳을 누비며 달려갑니다. 누렁이 황소와 동물 친구들이 쉬고 있는 농장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좀 더 달려가면 드넓은 목장의 주인공, 젖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원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동물 친구들의 표정도 여유로워 보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목장. 둘레길처럼 걷기 좋은 산책로가 목장 전체에 이어져 있는데요. 여유롭고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잠시 일상의 답답함을 덜어내봅니다. 저도 모르게 좋다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너무 울창해가지고 나무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엄청 시원하고 이 우거진 숲속에서 이렇게 상쾌하게 그네를 탈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천천히 오솔길을 따라갑니다. 그 끝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밭이 꽃이 이렇게 많다니. 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보랏빛의 꽃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바로 수레국화입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 환상적인 풍경이죠? 이렇게 광활한 꽃밭에 있으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저도 이 꽃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예뻐요, 정말. 찰랑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 이 길을 걷다 보면 누구라도 동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친구끼리, 연인끼리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인생샷 찍기 좋은 스팟입니다. 예쁜 나비들이 꽃밭에서 물 만난 것처럼 엄청 활짝 웃으면서 즐기고 계세요. 그림 같아요. 너무 저희가 대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넓은 데 와가지고 마음도 너무 확 트이고 조금 자유를 얻는 느낌?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은 거의 이제 이렇게 정해진 구간만 예쁜 곳이 많은데 정말 되게 광활해서 사진도 사진인데 마음이 이렇게 탁 트이는 그냥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환상적인 풍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봤는데요. 절로 행복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도 몇 장 남겼습니다. 잊지 못할 목장 체험, 마지막으로 승마장을 찾아갔는데요. 되게 얌전하다. 순하게 생긴 이 녀석이 저의 파트너 다정입니다. 사실 주의사항은 가면서 너무 신난다고 소리 지르거나 이게 손을 놓고 그러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손잡이만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긴장을 하고 말에 올라탔는데요. 그래도 승마가 제 체질이더라고요. 말과 교감하면서 걷다 보니까 승마장 한 바퀴가 금방 끝이 났습니다. 말 타고 다니는 데가 나무들이 많아서 햇볕이 세지 않고 시원하고요. 또 이 높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다정아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들은 것 같아요. 귀가 쫑긋. 6월에 싱그러움이 가득한 목장 체험,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이번엔 예산군 덕산면으로 갑니다. 이곳에는 내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문화와 보부상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내포 보부상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민속촌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는 내포 보부상촌에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현존하는 곳이 바로 이곳 내포의 보부상단인데요. 조선시대의 보부상촌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보부상들의 삶과 활동을 기록한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체험 테마파크인데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즘 보부상의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사실 요즘은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문 앞에 가져다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 보부상을 통해서만 물건을 살 수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12km에서 6km 정도를 하루에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서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들은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보부상들인 것 같아요. 내포 보부상들의 활동을 한자리에 모아둔 곳 보부상 박물관입니다. 내포 지역 보부상들은 조선 후기 예덕상무사라는 조직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했는데요. 현재까지 조직이 유지되며 풍부한 사료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상업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죠. 사극 볼 때마다 또 궁금했던 게요. 늘 보부상이 나오면 이렇게 모자에 동그란 이렇게 솜 같은 걸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뭐 멋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페랭이 모자 양 옆에 두 개의 그 솜방울은 목화솜이에요. 페랭이 모자의 목화솜이 왜 중요했냐면 그때 당시에 추운 겨울에는 그 방한의 역할을 하였고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지혈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보부상의 손에는 기다란 작대기가 들려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촉작대입니다. 산을 가다 보면 그 멧돼지라든지 호랑이들이 출몰할 수도 있죠. 또 가다 보면은 도적대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신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이 촉작대가 되겠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었던 보부상들. 늘 몸에 지녔던 복진과 집신, 그리고 저울과 주판에서 그들의 활약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지게를 접었는데요. 어때요? 저 잘 옮겼을 것 같나요? 그 보부상들은 네. 한 40kg 정도의 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서 쉬지를 못했대요. 한번 등에 짐을 매면은 걸터서 옆에 이렇게 좀 높은 곳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40kg의 짐을 그 지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런 그 여정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키를 훌쩍 넘는 보찜을 등에 지고 전국을 누볐던 보부상들. 상업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사람도 있었는데요.
보부상을 거쳐 대상인으로 성장한 이승훈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부상들은 임진왜란 봉자호란 때 보면 그 의병 활동도 하셨고요. 지금 이 이승훈 선생님은 원래 유기장수였거든요. 그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강연을 듣고서 나라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저버리고 나라를 위한 그 독립운동과 민족운동 교육에 힘썼던 분이 바로 그 이승훈 선생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물자를 실어 나르는 역할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보부상. 예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내포 보부상의 전통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기록되고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산에 오니까 또 역사도 배울 수 있고 또 자연 속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요. 예산으로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예산과 덕산 지역의 전통 상업 문화를 간직한 내포 보부상촌.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드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행복한 추억과 인생샷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산에서 만나요. 울산 신정동에 위치한 한 미술 교육기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그림들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연애학원과 비슷해 보이는 사무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발달장애 가진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미술 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그 아동부터 성인기까지 다양하게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 발달장애인 직원들도 취업을 하는 그런 연계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울산 최초 미술 분야에서 장애인 작가를 발굴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여기 직원분들이 네. 학생들 교육을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다들 그냥 각자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전부 다 자기 작품들 각자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중에는 이제 작가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전시 기회가 있으면은 또 전시를 할 수 있도록도 해주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최대한 기회를 주면서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는 성장형 작가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개인전을 하는 김옥윤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성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정희 대표 옆에 긴장된 얼굴로 앉아있는 한 남자분 보이시나요? 네, 이분이 바로 생애 첫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김옥윤 작가입니다. 대표님, 네. 지금 어떤 회의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다다름 대표 작가인 우리 혹윤 작가님이 곧 전시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회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5년 전 미술을 배우고 싶다며 이곳을 찾았다는 혹윤 작가.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이정희 대표에게 발탁돼 3년 전부터는 정식 직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시 준비는 잘 돼 가세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전시 준비하면서 뭐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물론.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마감 때문에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감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전시의 준비 잘 된 것 같아요?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한 혹윤 작가님. 그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 이정희 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번 전시의 주제가 뭐예요? 이번 전시회는 저희가 울산에도 이런 발달장애인 청년 작가가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동안에 차곡차곡 이제 혹윤 선생님이 모아온 작품들을 조금 선보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즐겁게 잘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준비했던 첫 전시회, 그 노력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 울산 옥동에 있는 한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곳에서 김호균 작가의 첫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미리 작품 좀 만나볼까요? 그림 속 다양한 선과 동물들, 서양과 동양의 화풍을 골고루 섞어 놓은 듯한 자유로운 작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김호균이고요. 오늘은 제 첫 전시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균 작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는데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선으로 이어 그림으로 나타내며 세상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렇게 늘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던 그가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그림을 어디든 낙서를 했던 것 같아요. 종이만 보이면 자폐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애틋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손자의 첫 전시회를 그 누구보다 축하해주는 가족들인데요. 첫날부터 호균 작가의 전시회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람객들이 갤러리를 찾았네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전시회 제 첫 전시회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긴장한 호균 작가님. 오늘 첫 전시회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떨리기도 하지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혹시 이번 전시회 작품 중에서 특별히 아끼거나 소개하고 싶은 작품 있어요? 바로 이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는 배경을 황금빛으로 칠했고 또 여기 아프리카에 케냐 가면 석양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를 그려놓고 이 코뿔소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검은 코뿔소이며 세계 국제 워싱턴 보호조약협회에서 보호받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또한 이 사바나의 전사는 아프리카에 상징하는 코끼리, 하마 등을 토대로 그들의 용맹함과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렸죠. 그래서 요즘 동물권이랑 멸종위기 동물, 기후위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쏠고 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멸종위기 동물들을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전시회에 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직접 설명하고 이번 전시회는 그림과 클레이 작품 등 4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죠. 전시회장엔 김호균 작가를 알고 찾아온 관람객도 있지만 모르고 오신 관람객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작품 보고 계시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우선은 뭐 이 작품 자체가 뭐 나도 모르게 어떤 동심의 세계로 싹 이렇게 빨려들게 만든달까?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님이 일반인이 아니라 발달 장애인이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일반인이 아니라고요? 발달 장애인? 오, 뭐 이걸 어떻게 기성의 일반인들보다 뒤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견줄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자체로 어떤 개성 그리고 독특함들이 충분히 묻어나는 그런 그림 같고요. 네, 호균 쌤만의 섬세하고 꼼꼼하고 세심한 부분이 잘 드러나서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열렸는데요. 전시회를 찾아준 관객들을 위해 김호균 작가가 직접 기획했다고 합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열심히 그리는 호균 작가. 완성된 그림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찰칵. 작가님, 네. 지금 어떤 이벤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림 선물 이벤트입니다. 그림 선물 이벤트 어떤 그림을 선물하게 있나요? 여러 가지 캐릭터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이벤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셨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칠판에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을 기계로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호균 작가에게도 관람객들에게도 모두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네. 대표님은 호균 작가님의 스승님인가요? 아, 저요? 저는 제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으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큰 의미에서는 선생님이죠. 왜냐하면은 잘 성장시키는 어쨌든 총 책임은 제가 맡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뿌듯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런 개인전을 연다라는 게 사실 이걸 엄두를 내기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탁 차려놨는 거 보고 또 손님들이 와가지고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말 할 때 너무너무 뿌듯하죠. 그러려고 사실 제가 이 다다름을 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길, 다름이 편견이 되지 않길. 장애 때문에 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술에는 장애가 없다는 걸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 아이들이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런 다양한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또 보는데 장애와 비장애는 없습니다. 모두가 경계 없이 구분 없이 예술에 대한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꽃피워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김호균 작가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제 첫 전시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옥도가 구슬옥자예요. 옥도 지역이 인구 망자예요. 근데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딱 저만에 있어가지고 구슬옥자가 되어버렸죠. 아주 오래전부터 옥구슬처럼 맑았다는 이 섬은 보석처럼 빛이 나는 섬이 되었습니다. 꽃의 계절이 오면 붉은 물결로 넘실대는 바다 정원 덕분이죠. 여기는 우리 옥도는 자기약섬이요. 꽃 이름 따라서. 그러니까 지붕들 봤지요? 다 빨개갖고 이 자기약 색깔로. 이 자기약을 꽃을 보면 마음도 헐쩍해지고 기분도 엄청 좋고요. 더 젊어져 그러 사람이. 이것만 보면 내 젊었을 때 아름다운 그 시절이 떠오른다니까. 이 꽃을 보면은 이 꽃과 더 살았으면, 오래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꽃 중의 왕은 모란이라고 했던가요? 그렇다면 왕비의 꽃은 바로 이 작약입니다. 수줍은 듯 겹겹이 꽃잎을 피워내 정원을 가득 메운 꽃대. 작약은 보석 같은 섬 옥도의 희망입니다. 옥도는 주민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고 아담한 섬입니다. 하지만 바다 정원만큼은 그 어디보다 웅장하죠. 축구장 8배나 되는 면적에 작약꽃만을 심어놓은 국내 최대 군락지입니다. 예로부터 작약은 한방에서 귀한 약재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약초라고도 하죠. 행운과 풍요,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에도 빠지지 않는 꽃입니다. 화려한 옷을 갈아입은 작은 섬의 반란, 그 시작을 돌아봅니다. 지난 2022년 잡초가 우거졌던 바닷가 동산이 말끔히 개간됐습니다. 신안군의 일섬 1정원 정책에 따라 옥도에도 꽃정원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죠, 논 땅이죠. 저건 돌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요. 이분들도 그 매매를 쉽게 해줬죠. 자기네가 필요로 하지 않는 땅이고 농사 짓기도 힘든 땅이고 하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해주죠. 할머니! 네. 네.
꽃정원 부지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기꺼이 내준 주민도 있었죠. 고민도 많았지만 결단을 내렸답니다. 섬 가꾸는데 모두 중요하게 쓰이는데 우리만 갖고 있으면은 또 좀 미안하잖아요. 여기 좋은 꽃밭 가꾸는데 이제 동참하고자 저기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귀한 땅에 작약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농사도 짓기 어려운 척박한 황무지가 꽃정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가을 심기를 마친 작약과 울타리처럼 심어진 가로수들이 빨간 옷을 입었네요. 겨울 나기를 준비합니다. 이 옥도섬 자체가 작약을 지금 많이 식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신하는 섬마다 다 그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작약꽃도 붉은색이고 그래서 비닐도 붉은 걸로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외투를 입혀놓으니 옥도에는 겨울에도 빨간 꽃이 피는 듯합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작약 알뿌리를 심어놓은 정원에도 눈꽃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언 땅에도 꽃눈은 자랐고 시린 겨울을 이겨낸 뒤 두 번째 봄을 맞고서야 드디어 영롱한 꽃봉오리를 틔웠습니다. 그렇게 연글고 연글어 활짝 만개한 꽃들이 가득. 형형색색의 작약이 바다 정원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심으면 그 즉시 그냥 꽃이 피더라니까 이것이. 이 뿌리에 놔둬도 그냥 지 혼자 살아가지고 흙만 내도 이건 살고 있어. 한겨울에도 견뎌낸 것 보니까 얼마나 이 나무가 강한 나무요. 소나무처럼 강한 나무라. 이 작약꽃은 옥도의 희망입니다. 주민들의 희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난 옥도의 작약들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때는 팔국포였어요. 팔국포. 여덟 방향으로 배가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각계 딱 중앙에 중앙. 8방향으로 문이 열려 있던 보석 같은 섬 옥도. 이제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주민들은 틈만 나면 바다 정원으로 나옵니다. 내 집 정원이자 안방처럼 가꾸죠. 이마에 흐르는 땀은 그래도 보람입니다. 옛날에는 그 옥도 하면 아유 옥도 그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 옥도 지금은 작약꽃을 조성해 놔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볼만하다 하더라. 그런 말을 듣게 만들고 싶고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나도 몰래 좋아졌네 이리 봐도 꽃밭이고 저리 봐도 꽃밭이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쓸모없던 땅에서 꽃눈을 가득 키워낸 기적. 그래서 작약은 옥도의 보석입니다. 아름다운 섬이 되고 나면은 이제 홍보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가면은 외지에 살던 고향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옥도로 들어올 수 있죠. 젊은 사람들 좀 들어와가지고 마을 발전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왕비의 섬 옥도에는 지금 희망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화면에 담아 전달하기 위해 영화 제작에 나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들이 드라마 제작에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고군분투하는 대학생들의 좌충우돌 드라마 제작기를 소개합니다. 강릉의 한 대학교 스태프들이 모여 촬영 준비가 한창입니다. 일단 저번에 내가 가져간다고 한 도시락에다가 그냥 우리가 애초에 소품 준비할 때 그냥 오이 없는 거 꼭 필요한 소품을 하나하나 챙기고 그걸 다시 시나리오에 꼼꼼하게 적어놓습니다. 케이크를 싸요. 회의는 서울로 가는 열차 안에서까지 이어지는데요. 소리에다가 이젠 테이블 위에 은호를 지칠만도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건 칭찬 한마디. 방향성 너무 좋아. 네, 저희 영화는 우린 여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로맨스 장르입니다. 저희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장기 연애의 과정을 거친 두 남녀가 서로의 설렘이 묻어지는 줄 알았지만 남자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여자 주인공의 기억을 되찾는 그런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우연히 만나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 한 쌍의 연인. 저희 만난 적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게 되죠.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저희 만난 적 있었나요? 저희 영화는 오래된 연인들이 저희 영화를 보면 설렘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연인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조원들끼리는 이제 지난 학기에 다큐멘터리도 같이 제작을 하고 여러 영상 장르들을 같이 제작한 팀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한번 드라마 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같은 조원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 성적도 왜 필요하냐? 지난 학기 영상 제작 수업을 함께 듣던 같은 과 친구들. 지역 방송국과 연계해 멘토링을 받으며 다양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로 드라마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열망은 점점 커져갔죠. 하지만 드라마 제작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장비 대여를 이제 합정해서 했는데 장비 대여를 하고 반납하는 시간을 지키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 전공 4학년 학생들이 단편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그 수준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교수님들의 밀착 지도와 3학년 때부터 시작한 MBC와의 현장 연계 실습 및 멘토링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지역 방송이 협력하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액션이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배우들은 여러 편의 드라마에 출연한 경험 있는 프로 배우들입니다. 너 이거 다 적을 때까지 나한테 말도 안 하려고 했어? 아니, 당연히 말하려고 했지. 씬 30이요. 네, 30파트에서 사랑이가 너 이거 다 적을 때까지 그 파트요. 네. 약간 좀 어이없다는 듯이 약간 웃으면서
너 이거 다 뭐야? 이거 왜 다 적어둔 거야? 뭐냐고 대체! 사랑아, 일단 진정하고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둘이 똑같이 찢어가지고. 시나리오에 토시 하나까지 모두 직접 작성했기에 배우가 연기할 감정까지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자, 일부러 틀린 거예요. 오케이. 드디어 촬영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비해온 장비를 모두 챙겨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강풍기도 없이 효과는 모두 손으로 해야 하지만 더 세게. 종이 하나 흩날리는 장면도 소홀히 할 순 없죠. 좀 이 종이가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 마사지 좀 해줄게 내가. 아, 그 딱지 칠 때 그 이거 하는 그런 느낌이야?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새 거면 딱 붙어 있으니까 그건 맞아. 안 날아가잖아. 사이렌 소리나 비행기 소음 같은 게 좀 들어간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뭐 콘티나 스토리보드대로 뭐 안 됐던 촬영 장소나 뭐 시간 이런 게 맞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큰 문제 없이는 잘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드라마 소품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산이 터져야 되는 장면을 찍어하기 때문에 그냥 미리 흔들어 놓고 나서 좀 원활하게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호작용에 넣을 수 있죠. 아,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흔들었던 거군요.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은 모두 같은 학과, 같은 학년의 친구들입니다. 같은 수업을 들으며 함께 배웠지만 재능까지 모두 같을 순 없겠죠. 그래서 스태프들은 각자 자신만의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연출이나 작가도 있지만 오디오나 촬영, 조명, 소품, 편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번 드라마 제작에서도 호흡이 척척 맞는 게 벌써 프로 스태프 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드라마 제작을 하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의 컨셉에 맞는 스튜디오나 이런 걸 좀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거에 좀 저희의 예산에 맞게끔 좀 낮춰서 잡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스튜디오 없이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된 드라마 촬영. 주인공 앞을 지나쳐 걸어가는 행인 일의 단역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선 직접 연기해야 합니다. 너무 예쁘게 날아가. 그냥 던지고 뭐라 해. 던지고.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해야 했던 배우들의 소감도 조금은 특별했을 겁니다. 3회차밖에 촬영을 안 하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즐겁고 뭔가 열심히 만드시는 모습 보면서 저 대학교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촬영하면서 스태프분들 다 너무 좋은 분들이시고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물론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남다른 경험이었죠. 이제 대학교를 4년을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과 긴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노력과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좀 퀄리티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제작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님, 정말 장난 봐야겠어. 양아치가 촬영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에겐 막바지 편집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개 돌리는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촬영이 예술이라면 편집은 마술이라고 했던가요? 그동안 밤샘 작업을 하면서 팀원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국내 영화제나 저희의 영화를 쇼폼으로도 제작을 해서 쇼폼 공모전에도 출품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 대본 공모전, 뭐 국내 영화 공모전 이런 거에 다 출품을 할 계획입니다. 겁없는 도전으로 시작된 청춘들의 영화 제작기. 그 꿈을 더 크고 튼튼하게 키워갈 겁니다. I don't wanna be a
초록이 짙어진 깊은 산속 옥천의 한 외딴절에 아주 보기 드문 특별한 꽃이 피었습니다. 처음 봤죠. 근데 이 대나무 꽃이 50년에서 120년 만에 한 번씩 핀다고 그래요. 보기 드물다는 대나무 꽃이 핀 이곳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찰이라는데요. 어떤 사연을 간직한 곳일까요? 특별한 꽃이 피었다는 소문을 듣고 옥천의 체온산으로 가봅니다. 초록초록 여름의 깊은 산속엔 자연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조용한 곳에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가득하네. 너무 편안하다. 근데 이 길이 맞는 건가?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보통 웅장하다고 하면 크고 화려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웅장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네. 꽉 차 있는 기분이에요. 예, 전통미가 있지요. 저희 가산사는 약 1300년이 된 사찰입니다. 신라 때 사찰인데 그러면서도 호국 사찰입니다. 선조 때 또 숙종 때 이곳을 호국 사찰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 또 특별한 꽃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도 사실 산중에 오래 살았지만 대나무 꽃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저희들 뜰 앞에 있는 대나무에서 대나무 꽃이 폈어요. 이 대나무 꽃은 50년에서 120년 만에 한 번씩 핀다는 꽃이래요. 국내에서도 몇 군데 안 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대나무 꽃 한번 보러 가시죠. 이 특별한 꽃을 빨리 한번 보러 갈까요? 네네. 이쪽. 이 세상에 특별하지 않은 꽃이 없겠지만 대나무 꽃은 희소성에 있어 단연코 굉장히 특별한 꽃이라 할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꽃일지 궁금해집니다. 와, 스님, 이게 네. 다 뭐예요? 이게 대나무 꽃이에요. 어머, 이게 대나무 꽃이에요? 예, 예. 와, 아니 무슨 보리? 벼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그 보리처럼 생긴 그 아래에 연한 녹색으로 하늘하늘 이렇게 피지요. 저도 처음 봤어요. 대나무 꽃은 수십 년, 길게는 120년 만에 아주 드물게 피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나무 꽃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신기한 꽃이고요. 아름답기보다 신비로운 꽃으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대나무 꽃이 보기 드문 꽃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처음 보게 되셨어요? 저도 처음 봤죠. 그런데 어느 교수님들이 우연히 오셨다가 이 대나무 꽃을 핀 것을 보고 가셨다가 다음 날 또 오셨어요. 근데 이 대나무 꽃이 50년에서 120년 만에 한 번씩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몇 군데 안 폈다고 하는데 누구는 대나무 꽃이 피면은 이 대나무가 죽는다 뭐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저는 다른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이곳은 호국사찰이고 영규대사가 머물렀던 곳인데 영규대사님 말씀이 나의 호국의 그런 그 이념으로 해서 이 나라가 더욱 좋은 나라, 새로운 세상이 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나무 꽃이 피부를 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좋은 나라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나무 꽃이 피면 일대 대나무가 다 죽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씨앗을 퍼뜨리기 때문에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의미 부여도 가능하죠. 이처럼 신비로운 대나무 꽃이 핀 옥천 가산사는 어떤 사찰일까요? 신라 성덕왕 때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옥천 가산사는 호국 사찰로 지정된 곳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아주 특별한 사연을 품은 곳이랍니다. 스님, 네. 이곳이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면서요? 예, 지방문화재입니다. 1690년 숙종 20년에 숙종 임금이 특별히 이곳을 호국사찰로 지정하면서 이 전각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각의 특징은 다른 사찰은 승병만 모시고 또 일반 의병들 하는 데는 의병만 모셨는데 여기는 칸을 딱 막아가지고 승병과 의병을 같이 모시게 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숙종 21년에 건립한 가산사 영정각은 의병 조헌 선생과 승병 영규대사의 영정을 함께 모시고 있는 특별한 건축물이랍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에 충청북도 기념물 제115호로 지정되어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국사찰 가산사에는 또 다른 귀중한 유물도 있다는데요. 스님,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사면부를 모시고 있는 법당으로 갑니다. 사면부를 모시고 있는 법당이요? 예. 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바로 말씀하신 예. 사면불상인 거예요? 동서남북 사면을 향해 각기 다른 부처님이 서 있는 아주 특별한 불상입니다. 아까 제가 대나무 꽃을 보고 한번 놀랐는데 네. 이곳에 들어와서 이 네. 불상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움이 생겨요. 놀라움을 가질만 해요. 네. 부귀시대의 부처님이시에요. 그리고 이렇게 동서남북 사면으로 이렇게 스마트하게 아주 완성체로 조각된 사면불상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산사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귀시대하고 네. 백제하고 교류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보통 그 백제의 미소 그러잖아요. 백제의 미소가 바로 부귀시대 부처님의 그 미소가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백제의 미소라고 할 정도로 부귀시대 부처님의 그 미소가 아주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신령스럽기까지 한 사면불상을 바라보니 절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는데요. 소원을 빌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용히 묵상을 해봅니다. 이처럼 기품 있고 아름다운 불상이 있는 옥천 가산사는 찬란한 불교 문화를 간직한 전통 있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국의 의미를 생각하는 특별한 건축물도 있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쭉 걸어 올라왔는데 네네. 깊은 산 속에 탑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네. 와,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닌 걸까요? 예, 이 탑은 호국충원탑이라고 하는데 연꽃이 달린 것은 승병을 상징하고 연꽃이 없는 것은 의병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금산 전투에서 또 청주성 탈환에서 승병과 의병, 기여당 영규대사와 조원 중봉 선생의 그 의병과 승병, 의병 700명, 승병 800명이 같이 전투를 해서 청주성을 탈환하고 8월 1일 날, 그다음에 8월 18일 날 그 금산 전투를 통해서 거기서 두 분 다, 그다음에 1,500명이 다 순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주성 탈환과 금산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가산사에서 승병과 의병을 상징하는 호국충원탑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규대사가 모집한 승병과 조헌 선생이 모집한 의병 700명이 함께 청주성 탈환에 공을 세우고 금산 전투에서 안타깝게 모두 희생되고 맙니다. 이들을 추모하는 충원탑과 영정 그림을 바라보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봅니다. 대나무꽃은 50년에서 12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꽃이 피면 그 대나무는 죽게 된다는데 아주 그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나무꽃이 피부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미래를 밝게 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나무꽃이 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우리가 잊고 지내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던 조국을 위해 삶을 온전히 내던지고 기꺼이 순국한 영웅들을 오래오래 마음속에 저장해 봅니다.